오늘은 문태준 시인의 맨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생소하게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뭐라고 해야 되나? 팬덤이라고 하나요? 매우 좋아하는 팬층이 강한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가 상당히 좋아요. 자, 이 작품은 어물전에서 우연히 보게 된 조개를 차분히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얻은 통찰을 담아낸 시입니다. 화자는 개조개의 발을 보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 가장의 발을 떠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개조개의 부르튼 맨발은 가장의 힘겨운 한평생과 대응되고 개조개가 움막 같은 몸속에서 천천히 발을 거두는 시간 동안 맨발이었듯 가장도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홀로 삶의 슬픔과 어려움을 맨몸으로 견뎌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가족들은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걸 기본적인 테마로 잡으면서 맨발, 즉 가장의 맨발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시인지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아 하고 집이 울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로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의 전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면서 이 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자, 여기서 어물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선과 조개 따위를 파는 가게, 일종의 이제는 생선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조개 한 마리는요, 아무래도 시적 대상이 되겠죠. 움막 같은 몸이에요. 잠깐 뭐라고? 움막 같은 몸이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개조개의 살이 들어있는 곳이야. 일종의 집과 같은 건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움막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개조개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며 맨발을, 여기서 말하는 맨발의 원관념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속살이죠. 속살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시인은 시를 썼을 거예요. 일종의 시상의 계기죠.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자, 요거는요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행을 위해 전국을 돌다 죽은 부처. 근데 부처가 죽었으면 모든 제자들이 모여들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한 제자가 아직 못 온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입관을 해야 돼. 그죠?
이제는 그러려고 하는데 부처가 죽은 부처가 관 밖으로 발을 살짝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못 왔던 제자가 겨우 도착을 해가지고 엉엉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이게 원관념이라면 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는 이 모습, 속살을 내밀어 보이는 모습을 마치 부처가 제자를 위해 발을 내미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자, 원관념은 뭡니까? 요 맨발이죠. 즉 고단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개조개의 속살이에요. 그 속살을 부처의 맨발로 비유함으로써 그 속살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자, 여기서 말하는 펄과 물속은 결국은 개조개가 사는 현실이죠. 근데 어때요? 부르트게 만든 현실이야. 한마디로 개조개가 처한 현실이면서 시련과 고난의 현실이다 라고 본다면 부르튼 맨발은 개조개의 고단한 삶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행부터 3행까지는요, 일종의 시적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내민 맨발을 화자가 바라보고 있네요. 내가 잠깐 내가 누구야? 그렇지, 화자겠죠. 화자가 조문하듯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개조개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 하는 궁리인 듯. 자, 여기서 궁리라고 하는 건요, 약간 철학적인 건데 인문학. 자,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다 또는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하다 라고 하는 건데, 요걸 우리는 2번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는 1번도 틀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가 맨발을 내밀듯이라고 그랬거든요, 앞에서. 그러니까는 1번이라고 해서 안 될 건 없다라는 생각이 갖기는 해요. 어쨌거나 간에 최초의 궁리인 듯, 마지막 궁리인 듯, 한마디로 개조개의 느린 반응에 대해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천천히. 뭐라고? 천천히. 진짜 뭐하다고? 천천히. 자, 개조개의 특징 느림이죠. 발을 거두어 갔다. 여기서는요, 4행부터 5행까지는 어떤 장면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개조개가 천천히 발을 거두어 가는 장면이죠. 즉 개조개의 느린 움직임에 대한 포착. 저 속도로, 저렇게 느린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자, 이거는요, 개조개가 천천히 맨발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개조개가 살아온 시간, 개조개가 살아온 삶도 저렇게 천천히 흘러왔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어져 나오는 장면을 연결시켜 본다면 이 개조개는 단순히 개조개가 아니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결국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상념이다 라고 보면 돼요. 누군가를 만나고 또 가서 또 헤어지고, 한마디로 만남과 이별이라는 삶의 과정 속에서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늘 항상 always 늘 맨발이었을 것이야. 맨발이라고 하는 것이 고단한 삶이라고 한다면 결국 맨발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조개의 삶이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늘이야. 늘. 즉 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이 순간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었을 것이야. 뭐라고? 였을 것이다. 였을 것이다. 즉 것이다를 통해서 일종의 추측의 어조죠. 그 다음에 반복이죠. 그래서 운율과 함께 반복을 통해 의미 강조를 하고 있다. 뭘 통해? 추측의 어조를 통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자, 그렇다면 이 새는 원관념이 아니라 보조관념이겠네요. 왜? 뭐뭐인 듯이었으니까. 새는 뭐야? 개조라개라고 한다면 부리는 뭐야? 맨발이겠죠. 그럼 밤은 뭐야? 고난의 시간이죠. 누가 새가 무엇을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누가 개족에는 무엇을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삶에 대한 본질 내지는 인생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면서 인생의 고통을 홀로 참아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지규법과 대꾸법이죠. 아 하고 집이 울 때 집이 울어? 집 안에 있는 식구들이 울어. 식구들이 울어. 왜 울어? 배가 고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식구들이 울 때, 가난으로 집안이 어려울 때, 부르튼 맨발로 누가? 개족에는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탁발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단어인데 불교적인 단어예요. 자, 승려가 집집마다 동냥하는 일 또는 절에서 식사 때 승려들이 바리떼를 들고 식당으로 가는 것을 탁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1번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집안의 식구들이 울 때 개족에는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갔을 거야. 왜? 내가 배고파서? 아니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길거리는 삶의 현장이죠.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 한마디로 뭐야? 개족의 입장에서는 자기 껍데기겠죠. 그렇죠? 자, 사람 가장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현실이 되겠죠. 어쨌거나 간에 냄새가 풍기는 움막 같은 거니까요. 후각에 시각하이면서 가난한 현실로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 뭐야 배고파 우는 아이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멈추었을 것이야. 잠깐 원관념은 뭐야? 울음이죠. 울음이란 청각적 심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캄캄하다라고 표현하는 공감각적 심상이 되겠습니다. 자, 6행부터 15행까지 좀 길었나요? 자, 개족의 삶을 통해 본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태준 시인의 맨발이라는 시 한 구절 한 구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정리해 본다면 관찰적이고 사색적이고요. 그 다음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대상 자체를 의인화한 후 무엇을 통해 그렇죠. 연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거죠. 어물전 개족의 한 마리가 맨발을 내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맨발을 내어 보이고 있다. 아, 부르튼 맨발로 거리로 나왔을 것이야. 누가 가장이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개족에서 부처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자 다시 한번 뭐라고? 개족에서 부처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걸로 나온다는 거죠. 어떤 걸 공통점으로 그렇죠. 맨발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연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상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화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개족의 맨발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부처의 맨발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가장의 맨발로 확장시킴으로써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였죠? 가장이죠. 즉 가장의 삶에 대한 연민과 경건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생에는 시련이 있지만 그로 인한 괴로움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부처가 맨발을 내미는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맨발을 내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어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대목을 우리는 조금 본다면 곽시상부예요. 즉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부처님이 열반하시자 금관이 내려왔다. 부처님의 시신은 금관 속에서 관의 관, 금으로 만든 관에 편안한 잠을 자고 있었다. 다비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제자 누가? 그렇지, 가섭이 아직 오지 않았다. 가섭은 먼 곳에 있었나 봐요.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리부리 부랴부랴 뛰어왔으나 일주일이나 걸렸네요. 기다리다 지친 제자들이 다비를 하려고 했으나 불이 붙질 않아. 전기적이죠. 그 다음에 가섭이 오자 관 밖으로 슬며시 두 발을 내밀어 보였대요. 컴온, 오래간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곽시상부라는 이야기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심상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자, 예를 들어 운막 같은 몸, 운막 같은 집이라고 해가지고 고단한 삶에 대한 형상화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사용되고 있다면, 내가 조문하듯 뭐뭐하듯 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직유법이죠. 개족에 대한 연민과 위로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가 부리에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 이라고 해서 직유를 통해 가지고서나 뭐예요? 개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비유의 방법이 사용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요, 심상이에요. 아 하고 집이 울 때라는 것은 청각적 심상이겠죠. 그런데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 풍기는 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벌벌벌이에요. 즉 냄새를 의태어를 사용했으니까 후각적 심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공감각이다. 반면에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라고 할 때 울음, 청각을 캄캄하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표현한 공감각이다. 즉 다양한 심상을 사용하여 가난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미를 본다면 뭐뭐이었을 것이다, 뭐뭐이었을 것이다, 맨발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뭐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미가 반복되고 있네요. 반면에 여기서는 으리라 내지는 것이다, 리라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추측 의미를 지니고 있는 종결 표현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개조개와 동일시된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문태준 시인의 맨발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